don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과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과장 나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업과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리어 경례.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당초 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해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억 7,8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1%인 200억 7,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9%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상 농촌 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 업무 추진 및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 자율학습 모임인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여비 1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성화를 위한 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소농 경영 개선 교육 및 판매전 등 행사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와 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농업 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00만 원, 강소농 자율 모임체 활성화 시범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농업 육성은 친환경 농가 교육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전금 1억 4,280만 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1천만 원, 배어 기피가리 2,520만 원, 교육 강사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 쌀 재배 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하여 4,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2억 9,01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 실현 동료를 위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 농업정보 구독료 1,200만 원, 의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870여만 원, 일반 운영비 5,740만 원 편성하였고 681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 구입비액 7,150만 원, 배양센터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삼축제 기간
우리군 농산물 홍보관 운영, 내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08만 4천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벼 실정 시험답 운영 인건비 269만 4천 원, 쌀 농가 교육비 시험답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벼 실정 시험답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 구입비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위통 영농 대행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증가 및 영농 기계화를 위해 벼 건조기 지원 사업, 논 타작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배 육묘용 농자재 지원 사업은 배 재배 농가의 육묘용 상토 모판 지원에 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벼 도배 지원 사업으로 쌀저름농 신문구동료 지원을 위해 670여만 원,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배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배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에 1억 3,20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기술보급 배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 지원 재료비 3,5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12 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부 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50만 원, 일반 운영비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 안정육묘 자동이손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18억 6천여만 원, 국비 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한 군 자체 사업 8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산질 비료, 스케질 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 계량기 지원 사업은 4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 계량기의 적기 살포를 위한 공동 살포 지원 사업은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꽃감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 2,132만 원, 일반 보증금 550만 원 계상하였고, 함량 고용시 꽃감의 생산 지원을 위하여 고용시 단위 조성 외 1개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꽃감 건조 및 저장 시설 등 생산 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함량 꽃감 맹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1억 1,920여만 원,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과수 현대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직 수혜금으로 2,895만 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 일반 운영비 640만 원, 갈색 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재 구입 재료비에 6천만 원, 현장 개납 및 교육 운영 일반 보증금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사과 마이스터 대학 운영 및 배충 종합관리 시범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규분해 등 아열대 과수 재배 시범, 과수 주력 품목 전략 육성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 지원으로 과수 친환경 자재 지원,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분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 사업으로 이상 기상으로 인한 썰이, 고온 등 기상 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을 위한 과음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과수 도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한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1,9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 수정용 꽃가루 지원,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 하상병과 과은 돌발해충 방제 약계 구입 재료비에 6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과수 도비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도농기술원 시범 사업으로 경남 육성 신품종 과언 조성 외 1개 사업에 8천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미세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과수 화상병 방제 적기 예측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일반 운영비 840만 원, 양파 시범포 운영 재료비 2천만 원, 민간 자본 이전 농가소득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딸기 생산 지원은 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 재배, 고설 육묘 등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소 생산 지원은 과체류 결실 안정 수정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 과일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회 우량묘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7,5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노지 고추 실속행 자동 관수 시스템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 자본 이전의 시설 운営기술 보급,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 사업에 1개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해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사업에 여비 및 재료비 포함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 이전 양파 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양파 생산의 전 과정 농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에 양파 농기계 교육 및 연시회 등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천만 원, 양파 기계화 기반시설 지원 6억 8천만 원, 양파 기계화 임대장비 구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민간 자본 이전 비가림 하우스 신축 등 9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설 운営현대화 민간 자본 이전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으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자동 음객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 원, 낙엽 보온 카튼 등 농업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8,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채소 가격 안정 지원은 양파 가격 차익 보전, 출하 장려금 등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안정 생산, 민간 자본 이전은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등 5개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화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으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원해농산물 좋은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은 특용작물 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틈새작물 육성 맹해충 방제비 1,200만 원, 민간자문이죠 민초피 등 틈새작물 육성과 기농성 특용작물 육성 4개 사업에 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 일반보증금 토종농산물 소득보증 직불제 2,62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특용작물 재배농가 기계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상림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776만 원, 경관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및 장비 임차 등 일반 운영비에 4,380여만 원, 상림 경관단지 내 꽃 종묘,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1,760만 원, 연꽃단지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약초 체험 테마 과학관 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 과학관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종합검증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검증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공무원 출장 예비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실정 시범포 및 특영수 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그리고 7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실정 시범포 운영과 국가 문제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5,530만 원, 신서록 장목 정착 실증 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비 1천만 원, 시범포 시설 개선 유지 보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행 꽃모종 공급을 위하여 운영 중인 꽃양묘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7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관리 재료비 7천만 원과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8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폐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와 우리 계장님들 너무 오늘 고생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 보니까 우리 벼농사에 예산이 좀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벼농사. 예.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벼농사에만. 예.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아, 배. 예. 이제 우리 군의 벼 재배 면적은 한 3,120만 아니, 지금 예산 지원되는 예산 규모 정도, 올해. 벼농사에 대해서. 벼농사의 예산. 예. 예산이 막 정확한 예산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건 해마다 이 정도 규모는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나라값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리하면 이 벼농사가 이렇게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체 작물을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특용 작물이나 대체 농산물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책정된 게. 지금 또 과수 분야 또 운해 분야에 과수 예. 분야는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 대체 작물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아니 있습니다. 논에다 벼농사 하는 데다 그 대체 작물 가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제 벼농사가 옛날에는 5,000헥타르 이상 되다가 지금은 이제 3,100헥타르까지 줄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벼농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뭐 가루미나 분지물 같은 이런 지금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건 사실 아시죠? 예. 그런 대한 예산은 우리 한정에서는 왜 하나도 안 잡고 집행을 못하는 추진을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노래 뭐또 이제 벼 말고 다른 작물 쉽게 다작물 재배 이런 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분지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들이 그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농촌진흥청 자료에 우리 좀 함량은 좀 상간지로서 좀 재배에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시험 작업을 한번 해보고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함양군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범 재배로 내년에 한번 이런 걸 좀 해보고 이제 시범 재배를 한번 해보다 이 뜻입니까? 예. 그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행정이 좀 한 발짝 넣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제 정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다른 군보다 와서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이제 분질미 관련 이제 사업을 신청하고 내려왔었는데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우리 상관이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어쨌든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권장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가지고죠 5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인원이 확실히 55명이 지금 이거 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임산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함양군 임산부가 이렇게까지 특히 농민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농민들에 대한 임산부죠, 그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인을 였단 말입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 임산부는 예? 이제 올해 예.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임산부는 한 82명 정도 되는데 또 그 중에 한 30명 정도는 또 보건소에서 그 영양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그것도 일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이 안 된 농가 한 50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이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되어 있네요. 그런 게 이제 55명이 책정인데 우리 농업인이 55명이 함정거리 지금 순수 농업인이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이제 함양군의 임산부가 예. 올해 1월 1일 이후로 그 출생한 임산부가 그 82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이 33명 정도 되고 나머지 50여 명에 대한 사업은 이제 이분들은 순수 농업인들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전 함양군에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귀한 임산물 해당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우리가 함양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업을 하면 아마 산출이 좀 적어집니다. 소득이 적어지니까 그 소득을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이 물건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체납을 받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요. 우리 함양 농특산물 운영 그죠? 이 1억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1억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이제 산삼 그 엑스포 때 네. 그 농산물 그 홍보관 하고 네네. 판매관 운영을 하는데 그 행사 운영비하고 이제 밑에 그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시설비도 갈 부분이 있고 또 행사 운영비로 갈 부분이 있고 한데 약간 이제 전체로 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사 운영비는 또 삭감을 하고 시설비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산물 또 판매장이나 또 대형 천막 설치. 그래서 이제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맞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삼성축제 관련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은 1월 가운데 지금 현재 그래도 까고도 지금 1억 8천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좀 가다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도 이제 산전축제 해봤지만은 실제로 그 농산물 홍보에 상당히 이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고 또 농산물도 많이 좀 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삼 축제 기간이 줄어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예산을 또 절감하고 한 10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또 이 정도 예산으로 그 홍보할 그 운영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그 우리 의원들도 다 전체 그 삼삼 축제 기간에 가서 이 시설을 둘러보고 다 했는데 지금 우리 함양 국민들 전체 여론이 어쨌든 이 삼삼 축제가 잘 됐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신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687페이지 그 하드 보면 비료 가격 안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687페이지. 1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11억 3,700만 원요.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이제 그 687페이지. 사업은 작년에 그 비료값이 한 2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비료 인상액의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값이 지금 여섯비료 한 포에 22,000원, 한 18,000원 하면 14,000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차액분에 인상분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농민이 이제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구입하는 건 다 해당이 됩니다. 비료값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03페이지 상림경관 단지 조성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에서만 지금 쉽게 상림 주변에 꽃 단지 조성하고 하는 우리 친환경 농업에서만 예산 투입되는 겁니까? 예. 다른 국가에서는 거기 투입되는 예산 없는 겁니까? 그 경관 단지 내에는 저희까지만. 그럼 이제 1년에 항상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평소에 보면 됩니까? 다른데 뭐 지원되는 혹시 거기 상림 관리하는 됩니까? 문화시설 사업소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같이 예산되는 중복 예산 없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상림 숲관리나 또 다른 쪽하고 일단 경관 단위는 저희까지만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 우리 국민들이 말이 항상 하시다시피 해마다 몇 번이고 이 노타리 쳐서 갈아엎고 하니까 왜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1년에 2번씩 3번씩 노타리를 갈아가면서 그렇게 이 예산 낭비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걸 해마다 이렇게 사실 투자할 게 아니고 이제 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투입된 도로로 막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해마다 이게 돈이 사실 들어갈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 이제 1년생 하초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단년생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올해도 당장 지난해보다 예산을 한 3억 5천 정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년생을 늘리고 또 이 1년생 초과료 면적 최대한 줄여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절감을 해 나갈. 감옥에 옆에 3억 5천이 감액된 금액이 이 정도는 그죠? 그까지 못 봤었는데. 예. 그러면 작년까지 그래도 그러면 한 7억 5천 정도가 1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상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그러면 상림 숲에는 얼마 정도 혹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숲에 우리 상림숲 천연보호물인 상림숲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빼고 순수한 상림숲에. 이제 문화시설 사업자 예산에서 제가 정확한. 거기는 또 문화시설 사업을 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상림숲에는 나무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준연구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는 4억이지만 지금까지 7억 5천이라는 막대한 돈이 해마다 이게 예산을 쏘아부을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좀 한꺼번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이제 영구적인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해서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천년 기념물 제1보호구역이 돼가지고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를 문화재청에 다 이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만들지 못하고 그래 예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676페이지 그 강소농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강소농 거기가 이제 뭐 교육도 하고 경영 개선 실천 교육도 있고 교재도 뭐 제작하고 그 강소농 판매전 참가도 하고 뭐 육성 지도 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네, 그지? 또 예, 뭐 성과 평가회도 있고 또 평가 관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강선홍이 그 농촌진흥청에서 네네. 이제 시책적으로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 말 그대로 이 강선홍이 작지만 강한 농업 경찰 육성한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우리 군에도 현재 회원이 한 4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 이제 강선홍 회원이 될 수가 있고 현재도 이제 우리 뭐 또 강선홍 대전이나 또 그 판매 행사 여러 군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외부에서 기농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이 뭐 하이나 특작 분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가입이 돼가지고 같이 뭐 정보화 교육도 받고 또 예를 들어 상림에 지금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토요일마다. 예, 그도 이제 강선홍 네.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이 그 80만 원에 20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 20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실천 교육이라는 건. 이 강선홍 또 이 자체 교육도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저 센터 4층 전산에서 전산 교육도 하고 또 이 또 분야별로 또 한 분기적으로나 해가지고 또 강선홍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 교육도 있고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농장에 대해서 마케팅 분야 그래도 또 자기들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자기들 여러 가지 자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있고. 예, 센터에서 하고 또 그 강선홍 또 모임이 있고 또 전북도 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참여 횟수가 많습니다. 예.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그치? 잘 알겠습니다. 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배우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법인도 아니고 자율단체잖아요, 그죠? 또 그보다 먼저 생긴 단체들이 지금 뭐 사회지라든지 영농기술자 조직들이 있다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조직들은 지원이 지금 겁나게 약한데 늦게서 지금 정말로 이게 기존에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기농, 기촌 해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 모임에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임에다가 이런 자율적인 모임에다가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 좀 해줘 봐봐.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강선홍 자체가 이제 농촌 이제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그 전에는 좀 이제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농진경에서 이제 좀 강성이 작지만 좀 강한 농경인치를 육성하자.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지능청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 다른 사업은 이게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사업 관리 육성 지원 이런 거는 또 뭐 이해가 가는데 자율 모임에 대해서 그러면은 농촌 지도자 해도 전국적인 모임이잖아요. 그건요. 인정해주는 모임이고. 사회직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런 데는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기존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해주고 이게 뭐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요 선거 때 되면은 약간의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강소농 2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자율 모임제 활성화 사업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요. 근데 이제 그 강소농 개울이 함량군에 한 48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정치 어떤 개울이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그 우리 686페이지에 보면은 벼육모 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이 있어. 이 국빈데 이게 신규지요 이거요. 예. 자동이식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대상이 정해 있지는 안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인이 아니고 장목판에다가 막그람 법인에다가 단지별로 예? 단지별로 장목판이나 또 이 단지별 또 아니면 뭐 그 단체별로 개인한테는 준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목 자체도 지금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육모 이양 생산하는 그 자동화 시설 아니냐 이게 지금 맞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뭐 굳이 그 물 관리하는 데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 내용이 뭐 상토 자동 공급 장치라든지 또 그 육묘 운반 자동화 장치 또 뭐 그럼 운반을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 건배해 갖고 거진 다 잘하고 있는데. 또 더밀모 심기 또 그 농기계도 포함되어 있고 이 하나가 기계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신청 받아서 농가분들이 원하는 걸 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우리 특히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강농협에서 그러면은 대형 그 하우스 안에서 지금도 뭐 반자동 시설이 있는 상태고 그러고 지금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차에 실는 거 그거 운반 그건데 그게 자동화로 해갖고 되겠냐고 그거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상차 부분을 하차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 처리할 거냐고 지금. 지금 우리 배재배 농가 중에서 농협 육묘를 그 사용한 농가는 한 35%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 이상은 또 상태로 가지고 자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단체별로 이제 좀 일단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예. 우리 꽃감 육성 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료감 생산 농가가 아니고 꽃감 농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배수시설, 간수시설, 간정개발에 들어갑니까? 물료 생산 농가 같으면 뭐 이해가 가지만은 꽃감 농가 육성 사업에 688페이지 688페이지 예. 그 밑에 보면 함량 고정시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그 민간 자본 이전에 함량 고정시 단지 조성 거기에 우리 고정시 나무 묘목 식재나 또 배수시설, 간수시설. 그 지금 우리 함량에 그 생산 원료감 생산한 농가들이 많지를 않다 입니까 지금 함량에서나 올해 그 좀 심었나요? 저희 조합원이 한그 65% 정도 심었어요. 예, 자가 생산이 됩니다. 거진 다 지금 뭐 딴 데 가서 사갖고 오던데 원료감을. 예, 이제 한 65% 정도 이제 자가 조달하고 남이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그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 선정을 잘 하셔갖고 좀 더 많은 농가들이 많이 해서 고품질의 꽃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뒤쪽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704페이지 지금 약초 가학관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공모직 채용했습니까? 공무직이 작년 연말에, 작년에, 올여름에 퇴직을 하고, 이제 공무직은 모집을 안 하고, 이제 기간제를, 기간제로. 예, 기간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근무를 해요, 그럼 그게? 지금 현재 예, 지금 2명이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뭐랄까노 계약직도 아니고 이런 그 청소하는 사람이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기간제 이제 내 일용직 퇴임입니다. 두 분 다? 예, 예. 그럼 책임자라는 건 별도로 없네? 예, 예. 공무직이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운영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무직 초를 안 뽑았습니다. 좀 기간제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으면서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운영이 좀 그거 별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앞에 예술촌이 그리 가든지 거기 예술촌으로 가든지 두 개가 합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술촌에서도 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똑같은 군 땅에 뭐 까가 달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운영 관리를 한다 하는 거는 지금 모순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번 민선 7기 때인가 7기집이요 전번에가 그때도 그 말이 나왔었잖아요. 합병한다라고. 근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두 개가 한 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자체가 원활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근대건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비록 그거 그 공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 화학비로. 예. 다른 타 작물에 비하면은 수도작 농사 짓는 분들이 혜택이 너무 적어요. 없어, 아예. 그죠? 그러면은 다른 축산 농가라든지 또 그 특수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혜택이 주고 있는데 근데 일반 수도작을 짓는 사람들은 또 그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 일반 농가들은. 근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예. 그럼 비료값 이걸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는 올랐지만은 뭐 그 물가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그럼 이런 것도 우리 함양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20%가 아니고 50% 정도로 다른 작물에 비하면은 다른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조그마한 농사 짓는 농가들은 전혀 없어 혜택 자체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우리 화학비료가 전 농가에 그 뭐 장목반이나 법인이나 관계없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영재 의원님 두선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강소목 말씀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자율 모임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율 모임체. 그 이제 강소농이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강소농 단지 하나인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에서 또 자기들이 또 뭐 강산골이나 또 노다지하고 별도로 또 이제 전체 참여가 아니고 몇 농가씩 참여하고 우리 또 구성을 해갖고 그 활동을 하는 그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그 이제 우리 행정상영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강소농 안에서 이제 마음 만난 사람끼리 또 며칠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해갖고 그런 또 모임을 구성하고 이제 그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콘텐츠 개발,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뭐 등등의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 여기 이제 지원하는 거는 그 개별 단체 지원이 아니고 이제 강성 총 회원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 회원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그런 분야에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우리 농산물 홍보관 운영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그 산삼 축제 때. 예. 그 특히 그 운영은 1억 원이 이제 감액 편성 요구를 했고 시설비는 또 8천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데 또 8천만 원이 더 드느냐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이 합니까? 네, 그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그 그냥 언급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올해는 행사 운영비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행 천막이나 이제 모든 좀 자재들이 올라가지고 그 대행 천막 철저 이런 거 이제 시설비로 하는데 그게 그래서 한 6천만 원, 또 그 이제 천막 내에 또 판매 부스, 이제 그런 부스도 저는 이제 행사 운영비로 좀 이제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산부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건 좀 행사 운영비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또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이제 약간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감액을 하고 이제 시설비에 좀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좀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저희들이 보는 시설비는 그 특산물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설비라고 해석을 하면 그 맞춤형 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제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 그 682페이지 보면은 상토 모판 지원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원 대상이나 방식 전체 물량의 약 80% 우리가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급률에 대한 그 농민 뭐 만족도 이렇게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아까도 우리 좀 그 벼 분야에 좀 예산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 상토나 모파는 지원보다 이제 벼농사에 이제 지원되는 예산이고 실제 그 우리 군의 배재배 농가가 참 배재배 면적이 한 3,100헥타 좀 넘는데 그래서 한 1,100헥타 정도는 이제 농협에서 생산되는 그 모판하고 또 일부 이제 부족 물량 내에서는 또 사설 목판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목판 지원에 그 800원 돼 있는 게 보통 목판 한 판에 한 3천 정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증액으로 800원만 지원을 해주고 상토는 우리 목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65% 정도 농가들이 이제 개별 유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토를 100%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은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농가에 좀 자부담해서 좀 사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80%가 그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농가들의 이제 보급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어떠냐 이런 얘기. 예. 제가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농업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하니까 뭐까지 자체 생산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농협을 통해서 이제 공급 체계를 맞추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급되는 묘판을 공급받으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가중하니까
그래서 상포하고 모판하고 그 지원해서 공급자들한테 이제 약간 혜택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의 지원이지. 우리 그 686페이지 육묘 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은 뭡니까 이게? 자동화 단지 조성.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비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배 뼈판 지원받는 농가 외에 상토를 지원받는 농가 중에서 이제 자체 육묘를 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아니고 단체나 자원반에 그런데 조금 더 우리 묘판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좀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 또 이제 배 드문묘 심기 이양기도 포함이 됐고 우리 안에 사업 그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총괄 안에 또 그 종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정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 단지별로 아니면 연구별로 그 신청을 받고 거기서 또 필요한 농기계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모판을 생산하는데 직접 진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698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지원에 시설 지원하는 비가림 시설하고 중형 간정 등 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예 시설을 이제 확대하는 또 뭐 특별한 요구가 있어 원예작물의 농가 요구가 있어서 확대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원예작물을 하면 우리 함량 우리 군에 채소나 또 여러 가지 수박도 있고 호박도 여러 가지 채소가 다 있습니다. 딸기도 그에 포함이 되지만은 관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 그 농가들이 이제 좀 지원 요청이 많은 게 관정. 요즘 또 이제 기후가 워낙 또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최고 필요한 것 위주로 우리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저희들도 이래 이제 그 농가들하고 이래 조금 노탄이 보면 간정 요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간정보다도 중소형으로 해서 조금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약초 체험 테마과학관 운영하는 거 704페이지요. 예. 운영 실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게 참 지금 그런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해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사이 정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여름 휴가철에도 많이 오고 또 밑에 있는 산촌 유학학교 거기 이제 온 학생들이나 또 단체에서 많이 방문하고 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거의 진짜 방문객이 이제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군 전체적으로도 이것 좀 다른 용도로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또 사업 시행 부서, 각 중앙에 부서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예. 그 약초 체험관이거든요. 예. 이게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해서 이제 하면 소비성의 문제들도 조금 있다고 봤을 때 체험 테마 과학관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어떤 시설물이고 또 운영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약초과학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람객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에 특히 안이 영추 그게 있다 보니까 그 휴양시설 그런 게 피서철이 되면 사람이 급격하게 몰리고 비성수기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게 어차피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장소적 불리함을 좀 이겨내고 하려고 하면 약초를 해설해주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지금 담양에 한국가사문학관에도 가사문학 그 해설사가 배치돼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한번 견학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함양에 2003년부터 산삼을 심고 나서 약초 관련돼서 교육이라든지 인재 양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마산대학의 약초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약초에 가서 가장 해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약초 해설사 방향으로 좀 바꿔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장소적 그 불리함을 좀 이겨내려고 하면 학생들, 특히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또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약초에 대해서 재배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아마 약초 해설사를 좀 배치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또 국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의 유분리로 우리가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접근성의 분리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약초과학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 금방 말씀과 같은 그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친환경 농업가로 보면 주 업무가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과 민첩하게 관계가 이제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농민들의 그 어떤 그런 그 구석구석을 그 방문으로 현장 그 방문의 그 행정으로 접근을 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예, 배우진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죠. 조금 전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하고 뭐 MOU나 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아직 절차상 그 약초 해설사를 배치한다는 거는 우리 담양에 네. 벤치마킹 갔다 온 그것밖에 진도가 안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가면, 내년 업무 네. 계획 채울 때 네. 약초 해설사 부분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2명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정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예산 네, 방안하고 사업 계획을 또 다시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인 마련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로 봐서는 용도 변경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 시설물이 되놓으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전번에 우리 생태의료관 같은 경우에는 10년인 줄 알고 갔더만 기재부에서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유지 안 하면 계속 그걸 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약초과학관하고 그 예술 테마촌 거기 이 정도를 가보시고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좀 안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우리 또 두 분은 일용직이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은 따로 배치가 안 돼 있고요. 우리 특작, 지난번에 특작 담당해서 담당자가 있긴 있는데 이제 수시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근무자 상황이라든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가는 실정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답이 없다는 문제를 답이 있다는 문제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꽃감 농가에서 꽃감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저희들이 함양 꽃감 현재 500농가에서 생산은 지난해 21만 접을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했고 꽃감 분야의 포장재나 또 아니 건조기, 저온 저장고, 박피기 여러 가지 또 시설까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예, 건조기라든지 저온 저장고는 꼭 필요한 대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소농가들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거라든지 컨테이너 용기라든지 꽃감 박스라든지 아니면 또 지난번에 찌개 제가 한 말씀드렸던 소모품이라서 농촌진흥청인가 이게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한번 지원한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간정, 꽃감 하시는 분도 이제 우리 물 부족 국가 되다 보니까 간정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갖다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전번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집게하고 운반상자 콘티박스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산림청 사업, 임산물 관련된 산림 사업에 이제 그 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게는 좀 소모품이라서 어려운 처지고 컨테이너 박스는 운반 도구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콘티 박스도 그 지원 사업 대상 품목에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그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거도 좀 포함시켜 주시고 찌개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농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농가의 박스 같은 거는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SS기는 앞으로 보조 사업에서 추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S기도 지금 올해도 이제 예산이 되어 있고. 올해 몇 대 배정되어 있습니까? SS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SS기는 우리 아닙니다. 그건 열대가 아니고 그건 수립 다른 목적이던데. 691페이지 있습니다. 예. 691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과원 반격이 지원 사업 이게 SS기 지원 사업입니다. 과원 방제기. 예. 여기 SS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있었구나. 제가 잘못 봤네. 그리고 간정은 한 20개 정도, 이 중형 간정을 보조한다고 해놨는데, 농민들이 수차 간정에 대해서, 이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은 좀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정 부분도 어떤 실수요 부분이 많은지 한번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보조 사업을 좀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반 우리 배농가도 저수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그런 간정 시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은 저희 위원장실에 오셔가지고 한번 문의도 한번 해주시고 좀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 좀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보고 전에 농산물 유통가 계장님들 일괄하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양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 제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 유통가 2023년 예산액은 131억 8,029만 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9.19%, 행정운영경비가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712페이지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40억 7,054만 4천원이 증액된 131억 8,029만 7천원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업인의 농업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및 밀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농업 분야 핵심 과제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WTO 협상 이행 준비를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등은 상당 부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새농업인 실용교육 5,154만 원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대학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농업인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세부사업 새농업인 실용교육 도비는 2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하단 전문농업인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 세부사업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1,4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714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업인 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은 함양 미래농업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으로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세부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농업인 연구 모임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최고 농업 경영자 가정 교육비 지원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26만 원을 전액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2억 2,014만 원으로 저희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개최에 따른 민간 행산 사업 보조 5천만 원과 농업 경영인 및 농촌 지도자 농가 경영 개선 등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48만 원의 예산을
농업정보지 구입과 공동학습포장 운영 등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였고 718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160만 원 전액을 행성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신기술을 결합한 성공 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해 연차별 영농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또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 후계농 선발 대상자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청년농업인 친농직불제와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정보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6,7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편성된 700만 원의 예산은 농업 경영 진단 및 설계에 활용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 550만 원은 정보화 경진대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농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과 영세소농의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라이브 커머스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올해 신규 사업 1,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판매 촉진은 로컬푸드 및 쇼핑몰 운영과 함량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농산물 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8억 2,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쇼핑몰과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매장 근로자 기간제 매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와 매장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2억 9,530만 원과 국내 여비 600만 원을 또 지난 행감시 군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관내 농산물 포장박스 단일화를 위해서 포장박스 디자인 연구 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일반 보증금 780만 원 또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사과, 양파, 딸기 3대 작목의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 행사를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와 또 저희 로컬푸드 매장 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오픈마켓 진입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050만 원 전액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산물 수출 추진은 농특산물 수출 확대로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9억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수출 촉진 자금 지원은 WTO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수출 장려금이 하향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20만 원을 감안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2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는 3억 8,677만 8천 원으로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바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와 저탄소 농산물 확대를 위한 예산을 위해서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선별비는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728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중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상지 농산물 출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년차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비에 해당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산물 우수관리 운영사업은 GAP 안전성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기타 보상금 1,400만 원을 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정부 양곡 가공시설의 시설 보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4,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세부사업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은 양곡관리를 위해 660만 원 전액을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양정시설 지원 사업은 산물벼 및 통백수매 확대를 위한 양정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통합쌀 브랜드 지원 1,600만 원은 통합쌀 브랜드인 함양 황토쌀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729페이지 하단부터 73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세부사업 양곡관리 추진은 공공비축 및 수매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수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1,010만 원, 국내 여비 520만 원, 그리고 도로변 벼 건조에 따른 영세소농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물벼 건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2억 4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나머지 공공비축 및 포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과 톤백 저울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은 정부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50만 원을 전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하단의 세부사업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천만 원은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731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기술 능력 배양은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세부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250만 원은 농번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신규 사업으로 세부사업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 사업은 농업인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력 쉼터 및 화장실 설치를 통해서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419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생활환경 개선 육성은 농촌 생활 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촌 여성 지도자인 생활 개선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고 733페이지 세부사업 생활 개선의 육성 보조는 생활 개선의 정보지 구입 지원을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여성농업 경영 인력 생활과학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4,794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은 농촌 융복합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세부사업 구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식 요리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4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함양 향토 음식점 육성은 산삼축제 등 지역축제 시 먹거리 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예산 2억 6,92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은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6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우리쌀 활용 계획은 210만 원으로 또 세부사업 지역 특화 외식 산업 먹거리 개발 1억 7,100만 원은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 개발을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관광 상품화하면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된 먹거리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사업은 2억 8,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1억 4,112만 9천 원으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설 지원 5천만 원은 기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장비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전액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밀산업밸류화 시범단지 조성 15억 원은 밀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우리밀 자금률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신규 사업인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4천만 원은 제품 및 포장재 개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다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5천만 원은 다류 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1차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과 2차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액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세부사업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예산 3,906만 7천 원에 대해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촌 활성화 지원 2억 831만 원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민박교육은 민박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로 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교육훈련은 96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세부사업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비로 4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워케이션 농어촌 체험지구 조성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수요 대응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 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3,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43페이지 사회적 약자의 농업 자립 경영을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전액 민간 형상사업보조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과 744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5억 원은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전액 민간자원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5억 4,894만 8천 원은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하단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940만 원을 전액 민간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900만 원은 전액 자산취득비로 746페이지 세부사업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은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3,3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중년 인력 활용을 통한 농촌 활력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4,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자산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세부사업 농업기계 교육은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노후화된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사업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은 1억 2,920만 원을 전액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2,100만 원으로 전액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고 농기계 전복 시 적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부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 6억 1,88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연구용역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은 1,540만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사업인 행정운영 경비 중 단위 사업 기본 경비는 1억 722만 2천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청원가산 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은 폐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회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가다 보니까 이 쌀에 대한 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친환경 농업과는 그게 뭐, 이 쌀을 이렇게 쉽게 해서 나락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 여기는 보니까 쌀 어떤 그런 유통, 그죠? 네. 뭐라 해도 제품하는데 그렇게 좀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연일 그렇게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쌀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우리 농민들이 참 쌀값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친환경 농업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 쌀 이 값 대책으로 대책 농작물을 이렇게 적극 이 건양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특히 분집이라든지 대체 농작물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제품이 이렇게 되면 좀 더 그에 대한 그 사업을 좀 강화해 주시는 바람에도 부탁드리고요. 네네. 737페이지 농산물 가공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센터 운영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 가공 사업은 저희 이제 농산물 가공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저희 가공센터 시설로서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제품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 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보급할 수 있는 상품들도 이제 만드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되고 있죠? 예,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별관에서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센터를 운영해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이 뭐 제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주로 이제 점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결 건조기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저희 산채류를 푸르게 1년 내내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수출, 농산물 수출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네. 우리 함양군에서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로 어떤 그런 농가 수입되는 게 제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양파, 알밥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산양산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수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해외 판로가 없으면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상 국내 유통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를 해외로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된 거 이 정도 봐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한 데 있어서 어려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요 예산 가지고 이제 해외 판로 개척이나 이제 지금 현재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함양주 농산물이 국내 유통 세계에서 참 경쟁 있게 살아남으면 좋은데 그런 행편이 어려우면 해외 팔로 루트를 좀 개척해야 되는데 네. 그에 대한 어려움 좀 이런 건 없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은 있는 게 한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고, 뒤에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이라도 저희가 더 편성해서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판로 개척에 좀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740페이지
농촌 관광교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저희 관내에 농촌 체험 마을이 이제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 내나 그 국비로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요거 받는 건데, 안심하고 개평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거기서 이제 사무장이 체험 마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체험 마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함량군에 9개소가 있다고요? 체험 마을은 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사무장 채용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2개소 지금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개평 마을입니다. 안심 개평요? 네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로컬푸드 지금 이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그 농가별로 매출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네, 저희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18억 원 더 매출을 올렸었고, 올해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농가들이 다 만족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지? 그렇죠. 영세 소농이 사실은 팔 데가, 잘 만들어도 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컬푸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적정 부분은 좀 팔로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 농가도 만족하고 또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예.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통합 쌀 브랜드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번 우리 사과 박스처럼 통합 쌀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이제 매년 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함양농협에 지금 황토 쌀이 올해 이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요 브랜드 이제 그 황토 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함양에는 항토쌀이 대표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함양의 쌀 브랜드의 대표 이름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 뭐 군에서 딱히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가공하는 데가 이제 법인에서 하는 용추미가 일단 대표적이고, 이제 요 밑에 그건 이제 친환경 쌀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쌀로는 지금 현재 RPC에서 하는 황토 쌀이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내나자 사과처럼 저도 또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뭐 산청에는 메뚜기 쌀이라든지 뭐 그런 함양에도 또 대표적인 쌀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또 그것도 하나로 통일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도 이런 이 브랜드 지원이라고 해서 또 그런 반가운 또 하나의 또 통일된 이름이 나오나 싶어서 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41페이지 그 농촌마을 작은 축제 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뭐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게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실은 이제 민선 8기 이제 공약 사안 중에 하나가 뭐 이른면 1축제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그 경쟁력이 없는 읍면에서도 이제 축제를 뭐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른면 1축제가 아니고 농촌마을 작은 축제로 이제 요거 그 사업을 바꿔서,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일반 산업형 축제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장목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상계소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도 더 경쟁력 있는 이런 장목이 나오게 되면은 뭐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이거는 뭐 신청 방안이라고 받아서 생각합니다. 하겠다는데 확정된 거죠. 지금 현재 수요 조사에 받아서 지금 세 군데 요거는 예,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 요즘 막 축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말썽이 많고 또 예산 낭비가 된다고 많이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건대건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체험마을 사무장인자 체험마을들 독립할 때 안 됐습니까? 독립할 때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 지금 잘 뭐 나름 아니, 사무장을 예, 일단은 예. 빼도 예.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 시절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보조를 사무장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는 거 참 안타깝네요. 근데 독립할 때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32쪽이가 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신규 같은데 네. 이거는 이동식이 아니고 뭐 소규모로 이게 좀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멋지게라는 개념보다는 실용성 있게 그랬다. 예, 요거는 이제 그 고정 형태로 해서 저희 전력 좀 그럼 큰데 조건은? 해서 지금 현재 조건에 이제 일단은 그 전력 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 그 근데 화장실하고 그거는 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동식을 좀 공급 많이 해주는 게 안 좋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최초에 요거 사업 시행할 때 많이 고민을 해봤었었는데 이제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식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공중 화장실 개념도 같이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저희가 이동식 하게 되면 1년 내도록 놔두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많아야 뭐 10일, 20일 이렇게 놔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적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사업비를 빼보니까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한 두 군데만 한번 좀 해보도록 혹시 했으면 좋은 데 지정을 잘 좋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에 관련 지금 우리 임대센터에 없는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수확하고 난 벼 있잖아요. 그죠? 네. 벼 이거 살리지. 뭉크는 거. 그렇게 네. 이제 그 농가들 그 사람들의 말이 하면 그 공룡아래를 하대.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센터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개별로 구입하려고 하면 그 장비대가 너무 비싸 못 사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장비대가 너무 비싼 것들은 센터에다가 각 센터마다 한 개나 두 개씩을 주면은 좀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견제도 될 겸 지금 또 금년에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예. 근데 원래 집 그거 한마지기 자체는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서마지기 사니까 돈 6만 원이라 그죠? 네네. 그거 한 개에 지금 9만 원 가거든요. 집값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다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게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의 경쟁이 되어가지고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라 지금. 다운을 시키도 뭐 할 때게. 네. 이 결국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 폐주로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산락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 거 한두 개가 있으면 센터에 자기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좀 비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트랙터를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요 공포 412G 요거 그 기계는 내나 이제 트랙터에 붙이는 부속품인데 그렇지. 요거는 이제 기존에 지금 2대가 있었었는데 안 그래도 군현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한 대도 추가로 지금 구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부분만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 지침에 요 부분이 지금 풀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랙터가요? 내년에는 트랙터도 구입을 할 계획에 그 있습니다. 트랙터가 지금 개빈인들이 살락하면은 뭐 몇천 단위가 억대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트랙터를 이제 내년에 구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트랙터는 또 규정상 못 구하고 가장 소형 아니 트랙터는 그렇게 저희가 한 구입을 할 수 50마력 있습니다. 조금 넘는 걸로 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기종들을 좀 미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 방금 말하는 그 집 그거 하고 예. 조금 더 예산을 과장님 능력이시잖아요. 확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없는 센터에 한 개 아니면 두 개씩이 비치가 되져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횡포를 좀 막아 주셔야 돼. 너무나 심해 지금 가격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두 가지만 과장님 이제 의원님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비요 720회 자산 취득 노트북 컴퓨터 교체 8대요. 예, 예.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내구 연한이 지금 현재 이제 지났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번에 저희 이제 그 자산 취득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노후화된 노트북을 지금 몇 대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용으로서의 내구 연한이 지나서 예, 예. 신규 편성한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 김윤택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쉼터 및 화장실 네. 설치 사업 대규모 경작지 중심부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1억 5천 정도 네네. 되는 사업이죠. 예정 부지는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대규모 경작지로 보면은 우리 군 관내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결코 이 목정책이 필요한 사업장이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 저희 군에서 이제 저희가 전력 조사를 하는 데는 한 23군데 정도가 그러니까 큰 전력 단위가 한 23개 전력은 나오는데 근데 일단 한번 신청을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몇 군데에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전력이 어느 정도 넓은 전력들을 봤었을 때 한 2군데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함양읍에 저희 한들에 한 군데 하나는 저 함양읍의 충촌들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2군데만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예. 조금 폭넓게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 농기사업소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콩 선별기 있잖아요. 네. 콩. 예, 예. 콩 선별기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는 상당히 좋대요. 농민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콩 농총 장목반 보면. 근데 지원해준 기계는 가져가래요. 못 쓴다고 가져가래요. 그 내용 과장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당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기계를 보급을 하고 또 농기계 사업소에는 기계가 적어가지고 어떤 수혜를 보는 농가가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콩 선별기 타작기 그거를 조금 더 장목반별로 이래 지원해 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 이제 콩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선별기는 이제 농협에서 예전에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협에서 이제 아마 공통적으로 해서 이제 그 모형으로 해서 그 모델로 해가지고 콩 선별기가 다 이렇게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는 계셔서 저희 임대사업소에도 콩 선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입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보조 사업도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따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해서 그래서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 사업을 해서 기계가 보급되었는데, 이제 사용자, 콩 재배 농가들의 사용으로 불편을 좀 느끼면 정책을 바꿔야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연도가도 농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농민들 마음들을 더 잘 헤아려 주시가지고 현장 행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꽃가온 축제 언제 하죠? 예,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3일간 할 계획입니까? 네네. 지난번에 예산 세운 2억으로 합니까? 지금 그는 요번에 이제 결산 추경에 그 예산은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그때 결산 추경에 예산 올린다고 그때 방침 받아 놔놓고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농가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꽃감 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2농가. 예, 꽃감 농가가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는 일반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서 또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농가한테 네. 설명해가지고 같이 모든 농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스는 몇 개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판매 부스가 농산물하고 꽃감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를 한 30개 정도, 나머지 체험이라든지 기타 부스에서 한 60개 정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부스 30개면 농민들한테 부스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그건 이제 꽃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스비를 한 부스당 3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그 유통과에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꽃감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 내용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